안녕하십니까. 화장품협회 임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보니까 작년에도 오셨던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건데 이게 생산 실적이 조금 이게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설명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저희가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혹시 그거에 대한 의문사항 많은 사항이 있으면 끝나고 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돌아가서 이메일로 주시든지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산 실적 보고 생산 실적 및 원료 목록 보고 작성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실적 보고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법에 의한 규정입니다. 화장품법에 나와 있고 화장품법 제5조 3항하고 시행규칙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실적 보고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고시에 나와 있는데 화장품의 생산, 수입 실적 및 원료 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 의무자는 당연히 제조 판매업자가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제조 판매업자라고 해서 전부 다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만 뒤에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실적은 2017년 한 해 동안에 생산된 생산 실적과 제조 과정에서 소요된 원료 목록을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보고 기간은 2018년 2월 말까지 보고를 하셔야 되고 이거를 저희 협회에서 취합을 해서 식약처에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 생산 실적 보고 단계는 크게 이제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제조 판매업자가 2월 말까지 저희 협회를 통해서 생산 실적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이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식약처에 2월 말까지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제조 판매업자는 제조 판매업 등록 신청 당시 두 가지가 체크된 업체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란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라고 표시된 제조 판매업자만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기타 수입만 하시는 부분은 이제 보고 대상 의무는 아닙니다. 그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생산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 없음을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 원료 목록도 실적 없음에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안 하셔도 미보고가 됩니다. 그다음에 생산 실적 보고에 관해서 최근에 달라진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5월에 의약 외품에서 화장품으로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 품목이 있습니다. 총 6개 유형인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5월 달에 전환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0일까지 전체 실적을 저희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유형이 같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형은 기능성 화장품 새로운 6개 유형이 다 추가가 된 게 아니고 여기에는 연모제, 탈염색제형 제품, 제모제만 유형이 추가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여드름성 피부 완화라든지 아토피성 피부 보습이라든지 튼살로 인한 붉은선 완화 부분은 기존의 기초 화장품의 로션이나 크림 아니면 스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화장품으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원료 목록 보고 부분입니다. 원료 목록 보고는 작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식약처의 그 고시 명칭인 표준화된 명칭으로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표준화 명칭이 아닐 경우는 보고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실적 보고 시스템 구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생산 실적 보고 시스템 구성은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이용자 관리 부분과 그다음에 실적 보고, 그다음에 기본 자료 등록 및 관리 부분이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시스템 이용 관리 부분은 실적 보고 시스템 이용 신청을 통해서 아이디를 생성을 하시고 이제 정보를 변경을 하시고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찾는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실적 보고 부분은 생산 실적 및 원료 목록을 제품별로 입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엑셀 파일로 업로드하는 형태로 보고를 하시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기본 자료 등록 및 관리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품 관리라든지 원료 관리가 시스템이 안 거쳐진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도움을 주고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 이용 여부는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생산 실적 보고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습니다. 다만 품목별로 이 자료를 끌어와서 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용 여부는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적 보고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메인 화면에서 상단에 실적 보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거는 실적 보고란 그래서 이제 생산 실적 보고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다음 단계로서 실적 보고 관련 공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생산 실적 및 원료 목록 보고 작성 요령이라는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보고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그다음에 생산 실적 보고에 관련된 FAQ가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업로드할 생산 실적 보고 샘플 파일이 올려져 있고, 그다음에 원료 목록 보고 샘플 파일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료 먼저인지 제품 먼저인지 형태는 순서가 다르지만은 보고 양식은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고하실 때 그 매칭을 정확하게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실적 보고하러 가기입니다.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미 이제 보고를 하셨던 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직접 넣으시고 들어가서 보고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전년도에 보고했는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에서 들어가셔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그 제조 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이용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 신청을 하셔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부여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보고하기 위해서는 협회 홈페이지 이용 회원사한테 저희가 드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 생산실적 보고를 안 하셨으면 회원이라도 별도로 이용 신청을 통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용 신청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제 자기 아이디와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넣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고 제조 판매업 등록번호, 그다음에 제조 판매업 그러니까 제조 판매업 상호, 그다음에 등록 연호를 대표장 학명까지 다 기재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제조 판매업 등록 신청을 하실 때 제조 판매업 구분을 4가지 형태로 클릭하게 되어 있어요. 그 유형 그대로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판매 관리자 정보를 기재를 하시고 실적 보고 담당자 정보와 원료 목록 보고 담당 정보를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산 실적 보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2가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부분은 회사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이고, 뒤에는 이제 품목별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회사 기본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이거 보이시는 화면은 이거는 규정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용 신청을 통해서 로그인 하셨을 경우는 이런 복잡한 입력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자, 이미 이제 로그인, 이용 신청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용 신청 단계에서 이미 업체 정보를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이 되고 이제 추가 정보가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제조 판매업자는 제조 판매 상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조 판매업 등록증에 나와 있는 제조 판매업자 명을 기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조 판매업 등록 번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조 판매업 등록증에 나와 있는 그 번호를 그대로 기재를 하십니다. 제조 판매 등록 일자도 마찬가지 제조 판매 등록 일자를 기재하십니다. 이건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제조 판매업 등록 번호는 제호 몇으로 나와 있는 거고, 주소는 여기에 주소가 나와 있고, 만약에 변경되어 있는 것은 뒷면에 변경된 사항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등록 연원일 같은 경우는 여기 날짜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주소 같은 경우도 소재로 하시고 대표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거는 양식이 아마 옛날 양식이기 때문에 요즘 발행되는 것은 약간 양식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과거 양식 중에 여기 접수 번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기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 몇 호, 이 번호를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보고 담당자 정보를 이제 기재를 하시고, 그다음에 생산량, 생산 금액 같은 경우는 샘플, 그러니까 본품하고 견목품으로 나누어서 각각 기재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전체 총 아이템 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총 생산 품목수 같은 경우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품목수는 제품 명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카운팅을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다음에 이제 생산 실적 유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실적이 없다고 해도 실적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실적 없음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제조업자 경험 여부 같은 경우도 내가 제조 판매업자로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yes, 아니면 제조 판매업만 하고 있는 경우는 no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인원 같은 경우도 여기는 법인 전체 운영인을 기재를 하시는데 화장품과 관련된 인원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약품이나 생활용품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생산시적 보고를 하실 때는 여기 화장품과 관련된 인원만 기재를 하십니다. 만약에 이제 그 생산 실적이 없다, 그래도 이제 그 다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운영에는 제로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는 반드시 대표자라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로로 하시면 안 되고 해당 운영인원을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정보를 다 기재하시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장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 앞에 부분에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생산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기본 이용 신청 과정에서 업체 기본 정보를 다 기재를 하시고 생산 실적 없음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부분에 이제 품목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품목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이제 원료 목록을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원료 목록을 보고를 하실 때는 아이템별로 보고를 하시는 게 아니고 품목 단위로 보고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목수 개념이 정확하게 카운팅이 돼야 됩니다. 그 일치가 돼야 원료 목록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품목수라는 개념, 품목이라는 개념은 제품 단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밑에 나와 있는데 뭐 뷰티 프리미엄 핸드 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0ml가 있고 50g이 있고 10g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아이템 수는 2개가 되겠죠. 근데 품목은 뷰티 프리미엄 핸드크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목록은 10g, 50g으로 보고를 하시는 게 아니고 뷰티 프리미엄 핸드크림 품목 하나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이템 수는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전체 그 포장 단위별로 보고를 하시고 각각 보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업체 그 전체 정보를 기재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품목별로 이제 입력하시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양식입니다.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오프라인으로 보고를 하시는 게 아니고 엑셀 파일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적 보고를 하실 때 샘플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양식에다가 각각 제품별 정보를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일련 번호라는 것은 1번부터 데이터가 있는 데까지 일련 번호를 쭉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중간에 중복돼서도 안 되고 건너뛰어서도 안 됩니다. 공란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조업자라는 것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한 제조업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탁을 줬을 경우는 그 제조업체명을 정확하게 주식회사 뭐뭐로 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하는 실수가 많은데 이 제조월 같은 경우는 제품의 처방이 있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제조월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직접 제조월을 기재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려도 이렇게 잘못 보고하신 분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되십니다. 자, 이거는 제조월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제품의 원료 처방이 바뀐 경우만 기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조 판매업자로서 제조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하게 되면은 제조업자에서 아마 이 자료를 아마 작성해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작성하신 분이 잘못 작성을 해서 주시면 여러분들은 고민 없이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당히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제조에 그 원료 처방이 없다면 여기서 공란으로 수정하셔서 올리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유형 표시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쭉 유형 분류표에서 나오는데 뭐 각 해당되는 유형을 약호로 기재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셔서 약호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유형명을 기재를 하면 오류가 돼서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약호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종류. 기능성 화장품 종류는 기존에는 3가지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뭐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이와 같은 3가지 형태가 됐지만 거기다 복합 용형이 추가됐었죠. 근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6개 유형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1에서 F14까지가
쭉 망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약호를 넣는 겁니다. 여기도 문자로 예를 들어서 미백이라고 해서 미백으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본품 부분은 여기는 이제 어떤 작성 방법이든 그 공란으로 수치해야 됩니다.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기호나 약호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본품 부분은. 그 다음에 견본품 부분은 여기는 견본용이나 테스트용, 증정용, 즉 판매 역정이 제품이 아닌 그런 거는 전부 다 이쪽으로 입력을 하시고 약호로 S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이제 제조 판매 관리 기록사라든지 그 제품명과 동일하게 하시고 전체 브랜드 네임하고 유형명이 들어간 전체 풀네임을 기재를 하시고 또 수출용은 해당 국가 언어로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생산시적 보고 할 때는 한글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량 단위 부분입니다. 요거는 중량, 그러니까 밀리리터나 그람 형태로 표시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펜슬이나 이런 형태는 직경 곱하기 길이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표시를 하셔야 되지 다른 방법으로 표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용량 부분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단위 부분은 곱하기 미리 아니면 미리그람 이런 형태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생산량은 여러분들이 실제 그 생산된 그 전체 수량을 숫자로 몇 개 단위로 기재를 하시면 되고, 생산 금액은 이 생산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는데 1,000원 단위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월하고 여기 생산 금액 1,000원 단위로 기재를 안 하시는 이런 원료가 거의 한 7, 80% 이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유념하셨다가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산 금액도 마찬가지로 VAT 포함 금액으로 하시는데 1,000원 단위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수출용일 경우는 여기도 약호로 E자로 표시를 하십니다. 용도란에. 그다음에 비고란에는 리필 제품일 경우는 R, 그다음에 그 한방 화장품일 경우는 H로 이와 같이 표시를 하셔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 추가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조월 같은 경우는 실제 제조월이 아니고 제품의 처방이 바뀐 경우만 기재를 하신다. 즉 제조업체에서 여러분한테 실적 정보를 주시더라도 그 부분을 아마 체크를 하셔서 실제 원료의 처방이 바뀌지 않은 경우는 공란으로 두셔야 된다. 안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를 드립니다. 수정하실 때까지 전화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원료 처방이 바뀌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2017년 2월 5일 날 바뀌었다 그러면은 날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월까지만 기재합니다. 2017-2 이와 같은 형태로 기재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유형 표시 같은 경우는 유형별 분류에 따른 유형 표시를 참고해서 약호로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고, 로션 크림이다 그러면 해당 유형이 카, 팔 이런 형태로 약호로 기재를 하셔야 되지, 로션이나 크림 이와 같은 글자 형태로 입력하시면 업로드가 안 됩니다.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는 실제 이제 그 약호는 기존에 있던 명칭은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F1에서부터 F7까지는 기존의 그 약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F1은 미백, 그다음에 F2는 주름 개선, F3는 자외선 차단, F4는 이렇게 F4부터 7번까지는 복합용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새로 추가된 6개 유형에 대해서는 F8번부터 F13번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탈염색은 F8, 그다음에 제모 같은 경우는 F9, 탈모 완화 F10, 그다음에 여드름성 피부 완화 F11, 아토피성 피부 보습 F12,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완화 F14. 그다음에 이 복합 유형은 이 새로운 유형이 추가된 복합 유형은 F14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기능성 화장품에서 추가된 6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고하실 때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착오 없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생산시적 작성 때 이제 추가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품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제품명을 다 기재를 하셔야 된다. 즉 해당 브랜드명과 유제형까지 포함된 제품명을 기재를 하셔야 되고, 수출용 같은 경우도 해당 국가 언어로 만들었을 치더라도 이것을 한글로 표시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제품명은 원료 목록 보고할 때도 똑같은 제품명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다르게 되면은 이 PC는 다른 제품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확히 일치해야 됩니다.
또 이 작성을 하실 때 띄어쓰기를 맨 앞에라든가 맨 뒤에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육안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란을 없애셔서 보고를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산 시적 부분이고요. 생산 시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생산량은 어차피 전체 생산 수량을 개수로 표시를 하시면 되고, 생산 금액은 출하가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데, 이 출하가라는 것은 제조업체에서 직접 그러니까 뭐 제조업체에서 마진이라든지 VAT라든지 이게 다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체한테 의뢰해서 받았을 경우는 제조업체에서 제조 판매업체로 넘어간 그 가격을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제조 판매업자하고 제조업자가 같을 경우는 내가 출하하는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존하고 뭐 특별히 변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비고란의 입출용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그 생산시적 보고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거를 이제 통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이거를 추가로 입력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리필 제품 같은 경우는 판매 용기에 리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이 됩니다. 그것은 R로 표시를 하시고, 한방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방 화장품 표시광고 기준에 나와 있는 한방 화장품으로 H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자, 포장 단위 부분입니다. 이 포장 단위 같은 경우는 펜슬용 같은 경우는 직경 곱하기 길이 또는 중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판매 단위가 30g짜리가 5매일 경우는 30g 곱하기 5매, 앰플 같은 경우는 뭐 5mg에 6개가 한 묶음이다 그러면 5mg 곱하기 6개,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하시면 되고, 또 펜슬용 같은 경우는 중량으로 표시를 하셔서 10g 이와 같은 형태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생산 실적 그 작성 시 주의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내가 이제 제조 판매업자로서 제조업자를 겸업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포장 또는 표시 공정만 한 제조업자 같은 경우는 보고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요거고요. 그다음에 휴업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실적을 보고하셔야 된다. 내가 휴업 중이라도 보고 안 되면 안 됩니다. 보고 안 하시면 반드시 실적 없음을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세트 제품입니다. 세트 제품 같은 경우는 세트는 포장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각각 판매 단위로 풀어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퍼머넌트나 헤어 스트레이트너 같은 경우는 일제와 이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와 이제로 합한 것을 작성을 하시고, 중량도 일제와 이제를 합한 중량으로 기재를 하시고, 원료 목록도 마찬가지 두 가지 합친 원료 목록을 보고를 하십니다. 다음 립 팔레트와 같이 팔레트 안에 이제 여러 색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색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각 내용물 그 합산해서 전체 용량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그 벌크, 내가 이제 그 제조를 했는데 벌크 상태도 여러분들은 화장품이라고 하시겠지만은 저희가 보고를 하실 때는 완제품으로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이건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유형입니다. 이제 유형 분류표는 기본적으로 맨 앞에 대유형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유형은 가나다 이렇게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 소유형은 1, 2, 3, 4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 표시 같은 경우는 약구로서 예를 들어서 베이비 샴푸 같은 경우는 유아용 샴푸 린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완 이런 형태로 약구를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액상 비누 같은 경우는 다 3, 그다음에 물류지, 재작년에 이제 새로 추가된 물류지 같은 경우는 다 5,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하시고,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다 라 4, 이와 같은 형태로 하십니다. 또 이번에 새로 추가된 제모제 같은 경우, 연모제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바 4, 탈염색제용 제품 같은 경우는 바 5, 이와 같은 형태로 되고, 기존에 바의 1, 2, 3 형태 이외에 추가로 바 4, 5번이 추가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에어 쿠션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4, 3, 뭐 기타 비비크림 같은 경우는 아직 유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 메이크업용 제품으로서 4, 9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샴푸리스는 8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초 화장품, 뭐 로션, 크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카 8 이런 형태로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새로 추가된 유형인 채모 제거용 제품류 같은 경우는 제모제 같은 경우는 파 1, 그다음에 그 밖에 채모 제거용 같은 경우는 파 2 이런 형태로 약호를 기재를 하십니다.
자, 이거는 작성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성 예시이기 때문에 하나를 참고를 해주시면, 자, 일련 번호 같은 경우는 1번부터 데이터가 있는 데까지 순서대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 중간에 중복이 되거나 공란이거나 겹쳐지면 안 된다. 이걸 염두를 해주시고, 여기 제조업자 같은 경우는 실제 제조업자를 기재를 하시는데 전체 풀네임으로 기재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제조월은 실제 제조월이 아니고 처방이 바뀐 경우다. 대부분이 해당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원료 처방에 변경이 있을 경우만 기재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유형 표시는 해당되는 유형을 가, 완 형태로 약호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종류 같은 경우는 F1에서부터 F14까지 해당되는 유형을 약호로 기재를 하시면 되고, 본품 부분은 공란이다. 항상 여기는 문자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견본품은 해당될 경우는 S로 약호로 표시를 하시고, 제품명은 한글로 기재를 하시고, 수출용인 경우도 한글로 기재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용량 단위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미리리터나 그램 형태로만 표시를 하셔야 된다. 다만 예외는 펜슬류 같은 경우는 직경 곱하기 길이로 표시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용량 부분은 숫자, 뒤에 단위 부분은 미리리터나 이런 단위로 기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생산량 같은 경우도 숫자로 표시를 하시고 몇 개, 그다음에 생산 금액도 유의할 점은 1,000원 단위로 끊어내셔야 된다. 즉 생산 수량에다 단가를 곱한 건데 그거를 계산하면 전체 원단위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세 단위를 잘라주셔야 됩니다. 1,000단위를 끊으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용도란에 여기는 수출용량만 해당이 된다. 여기는 2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비고란은 한방 화장품 리필 제품 같은 경우는 약호로 R, H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산 시적 이제 그 작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고 요령에 대해서는 지금 쭉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이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업로드가 안 돼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가 제목줄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에서는 두 번째부터 얘가 데이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두 번째 데이터를 인식을 하는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자, 이 양식은 여러분들이 샘플 파일을 다운받게 되면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은 한 줄로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로는 제조업자 명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제조업자 명칭을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와 같이 숫자로 쓰신다든지, 뭐 공란으로 두신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순본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순본이 중복이 된다든지 공란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업로드가 안 됩니다. 다음엔 유형 부분의 약칭인데요. 약칭이 이제 등록되지 않은 약칭 같은 경우도 업로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411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유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되는 유형이 약칭이 없기 때문에 업로드가 안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포장 단위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린 그램이나 밀리리터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되셔야 되지, 카툰이나 아니면 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쓰시면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제품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한글로 표시하지 않으시고 뭐 이와 같이 영문으로 표시하신다든가 이것도 업로드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그 공란이 앞에 있을 경우 같은 경우도 업로드할 때 그 물음표로 나타나서 원래 목록 보고할 때 품목이 똑같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치가 안 되면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샘플 같은 경우도 이제 해당되는 수량하고 이제 금액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수량 같은 경우도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되지만 이 부분도 이제 그 샘플 같은 경우도 수량은 기재를 하시는데 금액을 안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여기에 소요된 뭐 그 원료라든지 이런 금액을 전체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쓰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작성 양식을 이제 멋지게 하기 위해서 또 학기까지 내서 이제 업로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당연히 안 됩니다. 계산은 시스템한테 맡겨주시고 이 부분은 학기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파일에 이제 시트를 원래 시스템에 인식을 할 때는 시트 1으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트 명을 바꾸게 되면은 얘도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트 1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엑셀 파일 자체가 요즘에는 엑셀이 최신 버전에 의해서 이제 확장자가 XLS 끝에 또 X가 붙습니다. 이와 같이 파일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업로드하게 되면 얘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업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97 2003 버전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업로드 하시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양식을 저희가 이제 그 샘플 다운을 받게 되면은 그건 XLS 형태로 그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을 그대로 이용하시면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양식을 똑같이 만드신다 그러면은 이게 확장자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다음에 이제 원료 목록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료 목록 부분은 2016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바꿔서 표준화된 명칭만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료 목록 업로드하는 방법은 기존에는 업로드를 그냥 뭐 그 표준화 명칭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업체에서 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그거를 다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명칭이 아니면은 보고를 하실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이명 같은 경우는 등록된 이명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제 변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변경을 해주고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금지 원료 같은 경우는 절대 업로드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금지 원료를 사용하실 경우는 업체에서 그거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쓰실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조업체에서 실수로 그렇게 들어갔다 치더라도 그렇게 명칭이 들어가면은 제조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원료명이 이제 금지 원료가 된 것은 이제 업로드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표준화되지는 않은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개선된 형태는 기존 형태와 같이 엑셀 형태로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데 중간에 원료 검사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료 검사 버튼을 누르시면 거기에서 표준화된 명칭으로 보고를 제대로 하셨으면은 그냥 보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여기에 이제 표준화된 명칭이 없다, 표준화 명칭 이외에 다른 명칭이 들어가 있다면은 다시 수정을 하셔서 다시 업로드를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뒤에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는 시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원료 목록 보고 부분입니다. 이제 규정에 나와 있는 이제 업체 정보를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양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를 하시면 이와 같은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많이. 그래서 실적 보고, 그러니까 원료 목록 보고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메뉴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이용 정보, 그러니까 이용 신청에서 다 정보를 입력했고 생산 실적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실적 유무. 예를 들어서 생산 실적 보고할 때 내가 실적 있음을 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적 있음으로 하셔야 되고, 생산 실적 보고 단계 실적 없음을 했으면 없음으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 보고가 없더라도 생산 실적 보고는 당연히 없음을 하셔야 되고, 원료 목록도 당연히 실적 없음을 해서 보고를 하셔서 두 가지 똑같이 제출해야 실적 보고가 완료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원료 목록 품목별, 그러니까 원료명별로 이제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규정에 나와 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고시에 나와 있는 양식 형태를 참고로 보여드리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이 실적 보고할 때는 두 가지 양식 형태로 나옵니다. 나는 원료 먼저 나온 이런 형태를 관리하시는 업체도 있고, 또는 어떤 부분은 제품명이 먼저 나오고 원료명이 나중에 하는 형태로 관리를 하시는 업체가 있어요. 두 가지 모두 다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샘플을 다운받을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홈페이지 보고 작성 단계에 빨간 글씨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파일이 올려져 있습니다. 뒤에 실적 업로드를 시연할 때 그 부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년 번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1년 번호는 데이터 있는 데까지 1번부터 쭉 연결해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원료 성분명은 이거는 당연히 이제 원료 표준화된 명칭으로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제품명은 생산 실적 제품명과 동일하게 기재를 하시고 한글로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띄어쓰기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유형 표시는 아까 생산 실적 보고할 때 그 약칭 그대로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상호는 제조업자 상호는 이거는 원료 제조가 아니고
생산 시적 보고한 제조업자 상호다.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원료 제조업자가 아니고 화장품 완제품 제조입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방식 2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이제 순서가 바뀌고 제품이 먼저 나오고 원료가 나중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근데 실적 보고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형태를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양식이 원료 플러스, 그러니까 원료 먼저 나오고 그 제품이 나중에 나온 형태면 그거가 똑같은 형태의 유형을 클릭하셔서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잘못되면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원료 목록 작성 부분을 앞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료 성분명은 당연히 표준화된 명칭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혼합 원료 같은 경우는 개별 성분으로 각각 셀 하나에 하나씩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표준화된 성분은 전 성분 표시에 사용된 명칭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수출용 같은 경우도 한글로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품 명도 당연히 생산 시적 보고 제품과 동일하게 보고를 하셔야 되고, 띄어쓰기도 똑같아야 된다. 이게 일치 안 되면 보고가 절대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수출용 같은 경우도 한글로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유형 같은 경우도 생산 시적 보고할 때 그 유형과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조업자는 원료 제조가 아니고 화장품 제조업자명을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료 목록 보고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수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는 업로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 자료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보고를 하실 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를 혼합된 것을 이제 한꺼번에 보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제수라든지 여러 가지 각각 나눠서 보고를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같이 보고하시고 각각 구분해서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슬러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실제 보면 이거는 복합 원료 같은 경우도 이것을 각각 나눠서 보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슬러시 형태는 이제 단일 원료, 이럴 경우만 이제 슬러시로 된 형태로 보고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합 형태로 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절대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표준화된 명칭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물 같은 경우는 정제수 형태로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엑셀을 쭉 작성을 하실 때 이어쓰기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표준화된 명칭이 없으면. 그다음 목록 작성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건 원료 플러스 제품명 순입니다. 그래서 1년 번호는 1번부터 데이터 있는 데까지 쭉 기재를 하시고, 중간에 중복되거나 공란이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원료 성분명은 표준화된 명칭으로 하셔야 되고 한글로 표시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제품명은 생산 시적 보고 제품명과 똑같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유형 표시 같은 경우는 생산 시적 보고 시 그 유형의 약호로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제조업자 상호는 원료 제조가 아니고 화장품 완제품 제조업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똑같은 형태인데 이제 순서가 바뀐 경우입니다. 이것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실적 보고 방법, 그다음에 원료 목록 방법,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적 보고를 하시면서 지금은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실적을 보고를 하시게 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시는 부분은 협회 이병수 대리가 실적 엑셀 파일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분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겠지만 나중에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떤 부분에 의해서 에러가 나는지 이병수 대리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고요. 뒤에 끝나고 FAQ를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뒤에 받도록 하겠습니다.